예, 안녕하십니까. 황남은 TV의 황남은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어깨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서글프지만 사람의 몸도 예, 각 장기나 기관도 내용 연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뭐 크게 문제는 없어서 예, 지금 주사 맞고 이제 체외 충격파 그 치료를 받으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그런 분야일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세법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의 그 중과 배제, 이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에서 20%가 더 중과가 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됐는데,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중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45%니까 소득세율과 같죠. 그러면 30%가 업이 되면 75%, 여기에 그 주민세까지 하면은 80%가 넘어가는 세율이 나와버리는데 이게 너무 가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중과가 2024년 5월 9일까지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 지금 배제가 됐고요. 네. 그럼 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택 그 양도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억을 넘어가면, 예전에 이제 9억이었는데 이제 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억 이상 이하면 양도 그 가액이 12억 이하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근데 뭐 1세대 1주택이 일반적인 경우는 그게 그 요건을 다 충족하기가 겨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세대가 현재 시점에 이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이제 용산, 이렇게 4개 지역 말고는 지금 다 해제가 돼서 이 4개 지역은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거주 요건까지,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지 1세대 1주택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 요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 요건을 충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양도를 하실 경우는 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매매 목적으로 인해서 그 대체 취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나 뭐 혼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속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요건을 그 예외적 특례가 있으니까 더 충족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는 더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뭐 부득이하게 뭐 치약이라든지 그 근무 이런 경우에 1년만 거주하고 양도를 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최근에 이제 좀 찾아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학폭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1년 거주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그 사유 중에 이제 학폭이 추가된 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사례를 그냥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제가 아시는 지인분의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걸 주제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고가 경유주택, 이게 빌라입니다. 상가도 있고
1층, 2층은 상가고 이제 나머지 층은 주택인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이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면적이 일단 40평인데 일단 평당 한 7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8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예상 양도가액은 28억. 취득가액은 이제 상속으로 취득을 하신 거고 제가 정확한 가액은 모르지만 한 10억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양도 차액이 18억이죠. 근데 이게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되니까 비과세 양도 차액은 이 양도가액 그 비율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 차익 곱하기 12억 분의 나누기 양도가액. 그러면 이제 비과세 분이 나오고 가세되는 양도 차익은 그걸 빼면 되겠죠. 전체 양도 차익에서 그 12억에 해당하는 비중만큼은 뺀 나머지 비중이 가세되는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이거를 식을 7,500에다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다가구 겸용주택이니까 다행히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을 하죠. 이게 3층 이하만 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가구 요건을 만족하려면 606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다가구 주택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주택이 돼버리면 공용주택이다 보니까 그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까지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가구여야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니까요. 다행히 여기는 이제 상계층만 그 주택이어서 그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이 됐고 이제 고가주택이어서 이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제 22년도 1월 1일까지는 그 주택 면적이 그 주택이 아닌 그린 상가 이쪽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 A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 가세 양도 차익이 이제 10억 정도 나왔는데 요거를 상가가 2개 층, 주택이 3개 층이어서 비율로 안분을 하면요. 그러면 주택분은 6억 정도 나오고 이제 4억 정도가 상가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보유하면 이제 80%가 공제가 됩니다. 이제 거주 요건이 40%, 이제 보유 요건이 40%.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거주 요건이 구분이 돼서 어쨌든 두 개 합쳐서 80%까지는 주택은 공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상가분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그 장기 보유를 해야지만 이제 그 30%가 되는 것이어서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1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주택부는 이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상가부는 이제 22%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도소득을 구하면 요걸 빼면 되겠죠. 예. 요 가세되는 양도 차익 10억에서 5억 8천을 뺀 금액이 이제 양도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가 250만 원. 이건 계속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250만 원이 빠지고 그럼 이제 양도소득 가세표준은 4억 4,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세율은 이제 기본 세율이니까 기본 세율 이 표로 그냥 계산을 그냥 간단히 했습니다.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2%, 1억 7,406만 원 더하기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이렇게 식을 넣어서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1억 4,900이 이제 양도 소득세로 산출이 됐습니다. 참고로 밑에는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 율이 나와 있고요. 주택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각각 최대 40%, 그리고 상가 같은 주택 이해부는 최대 15년 이상이면 30%. 네, 이렇게 해서 이걸 금액을 좀 바꿔볼까요? 좀 더 이 정도를 목표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상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요. 작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장기 보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나왔고, 예, 뭐 사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상황이 다 달라서요. 이게 다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빌라 하나 얻어서 양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노후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양도세는 그런 분들한테는 요 금액도 좀 부담은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이제 정권마다 또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으면 이제 시장이 좀 혼란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너무 반시장적인 80%가 넘어가 버리면 거래 자체가 안 생기겠죠. 1세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반시장인 거는 좀 반시장적인 정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일관성 있게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가주택이 12억인데 기준이 예전에 9억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주택이 9억이 넘어가면 젊은 세대들은 좀 그 금액 자체가 부담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도 이제 12억이 넘어가면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공급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12억 안쪽으로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